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의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꼼꼼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생활 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리고 꽉 끼는 옷을 자주 입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오늘은 우주마취통증의학과의 이재영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과 저린 증상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하지정맥류 환자는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지만 당장 큰 불편함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이 시간에는 외과 전문의 이재용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하지정맥류가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네. 정확히 좀 개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심장에서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발끝까지 전달이 되었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혈액순환의 통로인 정맥이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에서 정맥은 이제 심장 쪽으로 피를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데요. 이 혈액은 중력 때문에 자꾸 밑으로 쏟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한번 올라간 혈액이 다시 거꾸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판막의 기능이 고장나면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발 쪽으로 쏟아지면서 역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정맥류는 이 정맥 기능 부전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은 정맥 기능 부전이 이 하지정맥류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가 없어도 그 정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맥 기능 부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단 20% 정도의 환자분들만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실제로는 정맥이 고장나 있는데도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환자분들이 80% 정도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특별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고 치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혈관이 튀어나지 않아도 실제로 정맥이 이상이 있다는 걸 고장이 났다고 네,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야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 부전에 의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내가 맹장, 그러니까 충수돌기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내원을 해서 뭐 검사도 해보고 진찰도 받아보고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은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뭐 무겁거나 붓거나 시림, 저림, 뭐 열감, 감각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마음대로 경련을 하는 증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다리가 계속 심하게 경련을 하는 환자분이셨고요. 한 20년 정도 증상을 앓았었는데 뭐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뭐 약도 복용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 크게 호전이 없으셨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서 정맥 기능 부전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줬더니 다리 경련이 많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남, 뭐 저림 또는 또 무거움 증상, 뭐 네. 떨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뭐 무조건 100% 나타나는 증상은 없긴 하지만 조금 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낮에 움직이고 활동을 할 때는 좀 좋아졌다가 오후, 저녁, 밤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밤에 더 불편하신 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조금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맥의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증상은 이제 혈관이 늘어나고 혈류가 정체될수록 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낮에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정맥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이 좀 좋아지거나 뭐 잘 못 느끼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오후에 쉴 때, 뭐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럴 때 혈류가 정체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좀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내원을 하셔가지고 혈관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다가 계속 쥐가 나거나 뭐 다리가 막 아프고 무겁고 저리고 불편한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치료가 잘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은 꼭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 정맥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도 저림 현상이 네,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경우하고 정맥류 이상으로 저린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든지 뭐 이렇게 오래 걷는다든지 이렇게 무리해서 몸을 쓰는 경우에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정맥류에 의해서 저림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아픈 부위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본다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저린 분들은 뭐 허리부터 시작해서 엉치, 대퇴, 종아리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양상으로 저린 분들이 많고요. 정맥 기능 부전에 의해서 저림 증상이 생긴 분들은 혈류가 더 정체되고 혈관이 많이 늘어나는 종아리나 발 쪽에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증상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저린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자가 진단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증상들도 좀 살펴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아파서 뭐 족저근막염이나 뭐 지간신경종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정맥 기능 부전이 확인이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이런 발바닥 통증이나 발가락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심하지 않는데 잘 낫지 않는 무릎 통증이나 뭐 디스크 이런 게 심하지 않는데 엉치가 계속 아픈 분들이 이제 치료가 반응이 적은 분들이 이 정맥 기능 부전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제, 철분제 같은 거를 계속 복용을 하면서도 잘 낫지 않는 하지불안 증후군, 그러니까 다리가 뭐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도 정맥 기능 부전과 증상이 관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정맥 기능 부전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증상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텐데.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은 이제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자녀분들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즉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흔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오래 서서 일을 하는 분들,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정맥류가 생길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임신 같은 이렇게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하지정맥류가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모실 때 제일 궁금한 점인데요. 하지정맥류 치료는 외과는 흉부외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네. 지금 통증의학과이시잖아요. 네. 이 통증의학과 하지정맥류 치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흉부외과나 그러면 일반적인 외과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리에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반 정맥류 병원과 통증학과에서 하는 정맥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정맥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맥 기능 부전 자체가 다리 통증이나 뭐 불편한 그런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좀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진단은 하지정맥류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 방법은 가장 좋은 게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이라는 표제 정맥, 큰 표제 정맥들을 검사를 우선 하게 되는데요. 검사 방법은 서가지고 다리를 누르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자세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이 서 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역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검사를 시작하는 거고요. 다리를 누르면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다리를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혈액이 초음파를 대고 있으면 거꾸로 이제 쏟아지는 역류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표제정맥의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인 경우에 정맥 기능 부전으로 진단을 하고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이 뭐 오래 걸립니까? 검사 시간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을 검사를 하게 되면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은 한 길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큰 정맥 외에도 작은 가지 정맥들의 역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가지의 역류를 확인하지 않고 큰 정맥만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작은 가지의 역류들이 원인이 돼서 증상이 잘 호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큰 혈관에는 역류가 없는데 작은 혈관에만 역류가 있어서 그 역류가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큰 혈관만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이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잘 안 된 상태로 나는 혈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격가지들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작은 가지들까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보통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검사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검사 결과 이제 하지정맥류로 판정이 났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과정은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되었건 이제 고장나 있는 혈관의 혈류를 차단해 주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을 막으면 피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의 혈관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하지의 정맥은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보내야 하는데 그 고장나 있는 혈관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 혈관들에서 열심히 혈액을 위로 올려놓으면 다시 거꾸로 쏟아지고 올려놓으면 다시 쏟아지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고장난 혈관을 뭐 없애주건 막아주건 이렇게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를 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정상 혈관들에서 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발거술이라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거는 피부 절개를 해서 고장나 있는 혈관을 직접 뽑아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발거술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그리고 출혈 그리고
이제 주변 조직의 손상이나 신경 손상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점점 잘 안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치료 방식이 레이저나 고주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열로 혈관을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나 신경 손상이 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세대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3세대 치료법이요? 네. 그 3세대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3세대 치료법은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고장나 있는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서 뚫고 들어가서 길다란 관을 혈관 안에 삽입을 한 후에 의료용 접착제를 뿌려주면서 이렇게 눌러서 접착을 해가지고 혈관을 폐쇄시켜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치료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고요. 통증도 덜하고 앞선 치료들과 다르게 이제 주변 조직 손상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3세대 치료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네. 작은 혈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작은 혈관 치료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을 혈관 안에 주입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약물은 혈관 안에 주입을 해주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관을 폐쇄시켜주는 그런 약물인데요. 크기가 작고 혈류량이 많지 않은 혈관들은 이런 혈관 경화요법으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시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무릎 아래쪽에 작은 가지 혈관들에만 역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진료실에서 간단히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 치료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치료법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압박 스타킹 착용을 통해서 이제 다리를 좀 압박을 해주면서 정맥 순환을 좀 도와주게 되면 정맥 부전으로 인한 증상들이 좀 좋아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맥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이런 치료들이 망가진 혈관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나 있는 혈관을 폐쇄시켜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치료 후에 뭐 예후는 어떤가요? 뭐 외과적인 치료가 그 예후가 굉장히 또 네. 중요하니까요. 치료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정맥류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치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보면 내 다리가 이렇게 가볍고 편한지 몰랐다. 진짜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맥 기능이 망가져서 이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고 무거워서 힘든 분들, 이제 자다가 계속 쥐가 나서 힘든 분들, 그리고 정맥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나 열감, 시림, 저림 이런 증상들은 정맥 치료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다리의 증상들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좌골신경통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와 진찰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하지정맥류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환경을 피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이렇게 종아리 운동을 통해서 좀 혈류가 정체되는 걸 막고 혈액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이제 걷는 운동이나 뭐 등산이나 헬스처럼 무거운 걸 계속 든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정맥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은 정맥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자려고 누워 있을 때 다리를 좀 위로 올려서 정맥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그런 자세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이 악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또 완화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심한 운동은 좀 피하라는 너무 그런 심한 말씀. 운동은 지금 그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분들, 겪고 있는 분들한테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겉으로 구불구불하게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안에서 정맥 기능이 망가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튀어나와야만 하지정맥류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고 쥐나고 저리고 이렇게 불편한데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었던 분들은 내 증상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막아버린다니 무서운 거 아니야? 난 시술은 무서운데 이렇게 겁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주사 치료로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국소 마취만 해서 간단히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과 전문의 이재영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6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이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신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에 들어도 자주 깬다면 주의 깊게 살피시고요. 되도록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지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하지정맥류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